그다음에 흑색종은 그 세 가지 암 중에서 제일 예후가 좋지 않은 이제 피부암인데요. 손발바닥이나 이제 조갑 주위에 이제 잘 생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자주 이게 뜯어내고 싶으셔가지고 맞아요. 자주 이렇게 뜯어내십니다. 네. 상처가 생기면서 또 아물고 그 반복적인 상처들이 나중에는 피부암으로 유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씩씩TV의 새로운 MC 산부인과 교수 박성택입니다. 저는 왼쪽 뺨에 이렇게 점이 크게 하나 있는데요. 저같이 이렇게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점인지 아니면 암인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각자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성심병원 피부과 정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성심병원 성형외과 김성환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교수님, 일반적인 점과 암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일반 점과 암과의 차이점. 네, 이제 A, B, C, D, E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A가 asymmetry, 그래서 비대칭성, 그다음 B가 border irregularity에서 이제 경계가 불규칙한 거, 그다음에 컬러, 이제 베리게이션에서 다양한 색조, 그다음에 D는 이제 다이어미터, E는 이제 evolution이라 해서 변화를 뜻하고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이해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실제 이제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박성택 교수님께서 어느 사진이 점인지 어느 사진이 피부암인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은 네. 점이 한 개밖에 없고요. 예. 저 오른쪽 사진은 여러 개의 점이 뿌려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 둘 중에 암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오른쪽이 암이 아닐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 네. 이제 둥근 모양이고 경계도 약간 이제 부드럽고 뚜렷하고요. 그다음에 색깔도 그냥 검은색으로 균일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오른쪽은 이제 흑색종으로 진단받으신 이제 환자분 사진인데요. 자세히 보면 사실 색깔도 조금 다릅니다. 뭐 적색, 청색, 그죠? 예, 그러네요. 이렇게 조금 색깔도 다양한 조금 색깔을 다양한 띠는 색깔이 있네. 이렇게 병변이 보이고 있고 경계도 약간 불규칙하고요. 모양도 좀 찌그러져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피부 좀 벗겨져서 이제 괴양같이 생기려고 하는 게 보이죠. 발바닥에 생기고 내가 맨날 이렇게 발바닥 볼 수도 없는데. 근데 이 분 같은 경우는 수년 전에 이제 수십 년 전부터 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1, 2년 전부터 뭔가 이런 변화가 생겨서 네, 이제 오셨던 분입니다. 이분도 그러면 예전부터 점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변형된 케이스네요, 그죠? 다음 사진 보시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에서 이제 세 개 중에 네. 정답이 그럼 몇 개입니까, 여기는? 암이 두 개. 개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요 왼쪽에 있는 거는 뽀드락지 났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볼록 솟아 있는 걸로 봐선 저건 짜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위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무슨 알갱이가 들어있지만 좀 기분 나쁘게 생겼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안이 깊이 파여져 있는 모양으로 봐서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암일 것 같습니다. 네, 잘 맞춰주셨는데요. 기저세포암으로 진단받은 이제 환자분들 사진이고요.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 이 경우에는 이제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물론 색소도 약간 불규칙하게 침입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환자분은 많이 이제 좀 진행을 했는데 더 혈관이 확장된 게 잘 보이고 이제 여기에는 궤양, 딱지 형성이 된 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저세포암의 이제 또 임상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피부암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피부암은 피부가 손상되고 변형되어서 발생하는 건데요. 자외선이라든지 발암 물질,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잦은 반복된 손상에 의해서 피부의 DNA가 변형이 되면서 축적이 되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피부암에는 어떤 종류의 암들이 있나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저세포암, 평평세포암, 흑색종이 있고요. 그래서 기저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그 자외선 노출 부위인 얼굴이나 목에 가장 잘 이제 호발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60대 이상에서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전이는 매우 드물지만 이제 국소적으로 이제 침윤하는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평세포암 같은 경우는 기저세포암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외선 노출 부위인 이제 얼굴, 목 이런 이제 그 부위에서 이제 잘 생기고요. 각질화된 딱지나 이제 이런 게
이제 붉은색 뭐 판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흑색종은 그 세 가지 암 중에서 제일 예후가 좋지 않은 이제 피부암인데요. 이제 우리 한국인에서는 말단 흑자 흑색종이라고 해서 손발바닥이나 이제 조갑 주위에 이제 잘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부암을 일으키는 위험인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제일 암 많이 보시는 또 우리 김성환 교수님께서 좀 네, 자외선 노출이 가장 1번이라고 지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외선 노출이 많을수록 피부암의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또한 뭐 발암 물질이나 뭐 화학 물질 그리고 HPV 우리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자주 노출된 경우에 피부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요. 지루각화증이라든지 검버섯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자주 이게 뜯어내고 싶으셔가지고 맞아요. 자주 이렇게 뜯어내십니다. 네.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면서 또 아물고 그 반복적인 상처들이 나중에는 피부암으로 유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복된 상처도 굉장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점이 좀 많은 편인데 뭐 이게 저같이 점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암의 위험도가 올라가는 건가요? 보통 막 점이 50개, 막 100개 이상 정말 점이 많은 경우에는 흑색종의 발생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 중에서 보고 약간 모양이 비정형적이다 하는 경우는 이제 조직 검사나 이런 이제 피부암을 감별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예. 엉뚱한 질문인데 저희 동네 병원마다 점 빼주는 거 뭐냐 뭐 몇천 원이면 뺄 수 있잖아요. 암인지를 모르고 그냥 레이저로 점을 빼버렸다.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점을 뺄 때마다 다 조직 검사를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레이저로 제거를 맞아요. 하고 네. 나서도 암이라고 하면 이제 그 계속 증상이 또 재발을 또 다 하거든요. 재발을 예, 하고. 말씀드린 앞서서 이제 보신 증상들이 결국은 또 생겨서 오시기 때문에요. 예. 보통 양성 모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레이저를 치료하시고요. 악성 조항일 것 같다 그러면 보통 대학병원으로 보내서 조직 검사를 권유를 하십니다. 모반인 줄 알고 레이저로 제거를 해도 암인 경우에는 결국엔 재발을 하거든요. 예, 그때 진단을 받으시면 되는 거지 치료를 하셨다고 해서 막 이렇게 뭐 그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점 말고도 피부 질환 중에서 이제 검버섯 뭐 네. 이런 질환들도 암과 좀 혼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교수님 좀 의견을 좀 주시죠. 검버섯은 이제 지루각화증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루각화증의 특징적인 증상을 말씀을 드리면 경계가 명확하고 보통 이제 원형의 뭐 굳은 판 모양을 띠고요. 표면은 매끄러운 경우도 있지만 사마귀 모양처럼 이제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표면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이제 오래되면은 색도 더 진해지고 두꺼워지고 표면에는 약간 기름기가 있는 인설 비늘 같은 게 이제 생기거든요. 또 피부암과 조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앞서 보셨다시피 뭐 평평세포암이나 기저세포암과 다른 점은 이제 경계가 그 암들은 불명확하고요. 궤양이나 출혈 같은 것들이 표면에 이제 보이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 흑색점 같은 경우는 보통은 더 이제 표면이 매끄러운 경우가 더 많고 약간 침윤하는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네. 오늘은 피부암과 혼동될 수 있는 점 그리고 또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근에는 어플을 이용해서도 이 피부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씩씩한 하루 되세요.